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어제만큼 아침 출근길 좀 차갑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2도고요. 한낮에도 6도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 날이 반짝 온화하겠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주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대표 발의한 허영 민주당 국회의원 연결해서요. 오늘 전체적인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전통주라고 해야 됩니까? 지역쌀 토토미를 활용해서 지역의 특산주 산업으로 흥행하고 있는 모월 양조장이 다녀왔습니다. 오늘 또 함께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2월 1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어제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대상 지역을 이르면 이달 말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주와 춘천, 강릉 간의 유치전이 과열되자 지역부터 결정해서 이 교육감 임기 내에 개원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접근성과 이 설립 타당성,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신교육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했던 용역 결과와 접근성 등을 분석해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앞서 도내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용역 결과에선 원주가 설립 적합지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특수교육원 본원과 분원을 나눠서 설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고, 개원 목표는 2026년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동계올림픽 후보도시의 부족으로 평창 등 몇몇 도시를 고정적으로 돌면서 순회 개최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경기장 비용 등이 급증하면서 동계올림픽을 열겠다는 도시가 부족해졌다며 IOC가 동계올림픽을 순회하며 개최할 도시를 정하게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선 평창과 북미의 밴쿠버, 유럽의 스위스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도시나 국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고금리와 고물가 대응을 위해서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에 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카드형 원주 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의 6%에서 10%로 상향시킵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 차익 지원 비율도 현재 3에서 최대 6%까지 한시적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주에 발의가 되었죠.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허영 국회의원 연결해서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허영 국회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군요. 6일에 이제 발의를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모두 그 몇 개 조항이 이번 전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애초에 이제 강원도가 18개 시군의 의견 수렴과 각종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네. 181개에 달하는 조항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너무 많은 내용이 담기고 예.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뭐 과다하면은 입법 저항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 의원실하고 집중 심의를 통해 가지고 137개 조항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네. 이 추진하는 과정도 많은 고민이 있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국회의원들 모든 입법 과정이 그렇지만은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한 17년간 26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작년 5월 29일 날 첫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이 됐으니까요. 앞으로 좀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차츰차츰 수용성을 높이면서 단계적 그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김지태 현 강원도지사 원래는 굉장히 또 우리 의원님과 라이벌 관계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그 협업 체제를 서로가 이제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사실 이 개정안이 이 강원도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도민 토론회 등을 통해서 마련한 초안이었고 이걸 또 의원님과 이제 협의 과정을 거친 거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맨 처음에 이제 제안을 주셨는데 네. 대표 발의를 하라고. 근데 좀 저는 한 두 번 정도 솔직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내용 자체가 또 저희 민주당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또 너무 광범위하고 과대하고 또 지금 저희는 야당이고 집권 여당이 특별자치도법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속에서 네. 사양을 했는데 또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네. 이게 여야 협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없고 강원도를 위해서는 이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법안의 수정 보완에 대한 사항을 좀 수용하면은 네. 발의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재협의, 제재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전부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을 해서 대표 발의를 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나름 삼고초려였군요. 삼고초려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제가 봐도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초안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네. 예, 김지태 지사의 공은 또 거기에 있고요. 또 뭐 여당 의원들도 있는데 저한테 대표 발의를 제안한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김지태 지사가 상당히 큰 결심을 하셨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참신하다. 또 화제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연히 그 도내의 의원들,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 이제 동참했고요. 뭐 86명의 의원들이 함께 공동 발의를 했다고요? 네, 이 하나의 법안에 86명이 함께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 법을 주되게 심사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전체 22명인데요. 네. 그중에서 11명이 함께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만큼 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높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발의를 했고요. 사실 이제 6월에 정식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4월까지는 이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된다라고 이제 일정들을 이렇게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예, 뭐 일단 86명이 사인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가장 어려운 상대는 정부입니다. 정부. 예. 정부의 권한을 대부분 이제 강원도로 가져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뭐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도 이 법 통과에 대해 강조를 해 주셨고, 네. 또 대통령의 그런 뭐 지시가 전 부처의 골고루 잘 통해서 협력하는데 굉장히 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정부 벽을 잘 넘어가는 게 최고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180여 개의 당초 안에서 130여 개로 이제 한 50개 가까이 줄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 줄인 그 조항의 대부분도 좀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좀 필요하거나 좀 예민한 부분, 또 부서 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 사실 이런 부분들에 좀 무게를 두고서 좀 조정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은 이제 4대 핵심 규제, 네. 산림, 군사, 그다음에 환경, 농업 분야에 있어서의 규제를 완화하고 그 권한을 또 도로 가져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네. 너무 많은 그런 권한 이양과 또 그 규제를 완화하겠다 보면은 강원도는 산림이나 환경이 또한 최고의 경쟁력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하여튼 현실 가능하고 또 산림을 보호하고 환경의 경쟁력을 더욱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압축해가지고 137개 조항으로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부의 벽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셨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 허들을 좀 약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이제 법 조항에 처음에 논의했던 것보다 대폭 축소. 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또 정부도 이해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런 노력은 아마 정부도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선례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모든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준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있으니까 정부도 심사하는데 큰 벽 없이 강원도의 의견들을 수렴해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부처 또 각 기관별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다음 달 초에 이 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주재하에 어떻게 보면 네. 큰 틀에서 이런 부분들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정부 안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7일 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국무총리 산하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내서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어 가지고 네. 첫 번째로 열리는 것이 강원도로 부처 장관들이 와서 국무총리도 와서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월 8일인가요? 네, 3월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여하튼 정부 개정안에 대한 압축적인 축조 시민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 굉장히 강원도 와서 그 지원위원회가 열리는 것 자체가 고무적인 그런 어떤 신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 8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위원회가 열려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또 이 개정안의 통과에 있어서 굉장히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또 중요한 또 시기가 될 수 있겠네요. 가장 핵심적인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대 핵심 규제입니다. 산림 이용에 관한 것, 또 농업과 관련된 것, 또 환경영향평가, 또 군사보호구역이 또 워낙 많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좀 가장 대표적인 것들 좀 두세 가지만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강원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기 때문에 또 통합 군부대로 인해 가지고 유유부지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민간과 군인이 함께 복합타운, 복합산업단지나 복합주거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특례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또 산림 분야에 있어도 산림이용진흥지구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특례를 지정할 수 있게 해서 산림자원을 통한 관광자원 조성에 획기적인 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이 강원도로 이전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절차는 그대로 이용하되 하여튼 그 환경영향평가로 번번이 막혔던 강원도의 다양한 어떤 관광 콘텐츠 개발과 산업 개발에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과 관련해서 현재 강원도 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오색 케이블카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다른 방향으로 앞으로 전개될 수 있을까요? 이미 저는 오색 케이블카는 8분홍선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기 전에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나이다 기대하고 있고요. 예. 또 그러한 다른 사례들이 만들어질 때 특별법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또 산림을 보호하면서도 좋은 관광 자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약간 다른 주제 살짝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스 케이블카 이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얼마 전에 김진태 지사가 그 환경단체 설악산 와서 쓰레기 한번 치워보지도 않고서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야당 의원으로서 이런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나 저는 솔직히 그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네. 환경단체들은 전생에 거쳐서 그 단체나 환경활동가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생활상에 실천을 해왔던 분들입니다. 또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아무런 어떤 경제적 활동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 계신 분인데 네. 전 삶이 환경보호 그 자체인데 그런 분들 보고 쓰레기나 더 주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발언이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경솔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어떻게 해볼까?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좀 정책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또 이런 그 환경단체와의 논의 과정 또 서로에 대한 그 존중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변화와 또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또 지역의 삶과 경제도 보호할 수 있는 양방향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공직자가 해야 될 일들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이제 그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폐광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카지노 사업이 굉장히 또 중요한 지역에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카지노 사업자들에 대해서 매출의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을 적용하지 않고요. 이 초과 수익금을 이 주민 지원 사업 등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제한폭을 줄였습니다. 좀 많은 변화가 있겠는데요, 통과되면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예로도 좀 드리면은 네. 2017년에 매출 총량으로 규제된 금액이 1조 4천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실제 카지노 매출액이 1조 5,230억 원이어서 800억 가량이 오버됐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다음 연도 매출 총량의 800억을 제외하고 매출 총량 기준을 잡는 거예요. 네. 아니면 그것을 반납하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800억 원을 강원랜드의 복합 리조트화 하는데 투자하든지 네. 대체 산업에 투자하든지 폐광 지역 주민을 위해서 복지 사업에 쓰든지 이렇게 쓰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내용을 이번 정부 개정안 법에 담아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통과되면은 정말 그 폐광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밖에 뭐 연구개발 특구라든지 또 원주와 또 관련된 현안들도 좀 제가 이제 좀 눈여겨 보겠습니다. 또 궁금해하는 것이 이 사실 교육 문제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눈에 띄는 것이 국제학교 설립 가능성이에요. 이 네네. 부분도 직접 이번에 또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그 강원도를 강원교육특별자치도로 만드는 것인데요. 네. 근데 이제 국제학교라고 하는 것이 어느 특정 지역에 설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지역만 교육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국제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만 특혜를 받는 경우가 생길 텐데 네. 그래서 이번 법안에는 국제교육특구하고 일반 교육특구를 같이 두게끔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학교가 들어서는 곳은 국제학교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에 또 투자를 도모하고 나머지 지역 18개 시군의 초중고 일반 학교도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아서 평등한 글로벌 교육과정들을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법안들이 포함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영리법원 이제 설립하려다가 좀 굉장히 많은 그 난관이 부딪혔었는데 이제 원주 지역구의 박정하 의원이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시작이 되면은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 개정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만약에 포함됐다고 한다면 이 법 자체가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워낙 논란이 큰 사안이죠. 예. 네, 워낙 논란이 크고 제주도도 이미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고의 여지가 없이 네. 그 부분들은 과감하게 드러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개정안에서 영리병원은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정도는 이제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벽을 낮추겠다라고 이제 하셨고요. 또 결국 이제 핵심은 이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이제 거쳐서 이 법안이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향후 이제 4월 정도로 저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일정을 좀 맞추는 것이 좀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앞으로 일정 어떤 것들이 남아 있을까요? 네, 이제 3월 달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집중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3월 달 집중 심사를 위해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뭐 의원님들께 친전도 보내고 제가 행정안전위가 열리면 직접 방문해서 제안 설명도 할 예정이고요. 네. 또 정부의 입장을 또 상임위원회에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부처에 관련된 조항들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병행해서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3월 달에 심의가 끝나면은 4월 달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임위만 잘 통과된다고 한다면 법사위와 본회의는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선거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중대선거구로 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도 이제 선택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역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우리 의원님의 지역구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이에요. 그러니까 춘천에 철원과 화천, 양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기형적 아니냐. 지금 이제 그 개정 또 이제 선거구 조정 필요성이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강원도 의석이 전체 8석인데요. 네. 이 8석을 9석이나 10석으로 늘리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네.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지역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최대한 저는 이제 기존의 소선거제를 유지를 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강원권의 비례대표를 별도로 좀 의석을 배정받는 방향의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은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가고 있다. 이렇게 네. 좀 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최대한 그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한 석이나 두 석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을 플러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예정이 없는 그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느낀 게 정말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많은 고민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허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쌀 토토미를 활용해서 만든 소주를 판매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있죠. 원소주.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만든 술로 지역의 농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원주의 모월 양조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양조장 다녀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전통주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작년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곳이 주목받고 있어요. 좀 지역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또 양조장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원주 판부면에는 지역 전통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이 있는데요. 원주의 쌀인 토토미를 활용하는 지역 전통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유명해졌고 작년에는 유명 가수와 협업하면서 지역 이름을 딴 소주를 출시해서 국제시장으로까지 판로를 넓혀 유명해진 곳입니다. 처음에는 직접 농사지은 원주쌀로 술을 빚기 시작해서 이제 많은 지역쌀을 활용하면서 지역 농가 소득에도 든든한 판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술을 만드는데 1,500톤가량의 원주쌀을 활용했고요. 또 올해는 5,000톤에서 10,000톤을 활용하는 게 계획입니다. 이는 원주농협이 한 해 수매하는 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농협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쌀 판매처가 생기는 거고 또 농민들은 고정적인 수매가를 보장받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또 원주쌀 토토미 브랜드의 인지도도 덩달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작년에 연예인과의 협업으로 원주의 이름을 따 출시한 증류주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지역 전통주까지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주모월 김원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주 지역의 쌀의 우수성을 술에서도 보여준 거죠. 앞으로 조금 이 증류주 시장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급 술 시장이 열린 것 같은데
그 고급술 시장에 한국 술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술에는 또 한국 농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되고 작게나마 거기에 이바지해서 국산 농산물로 빚은 술이 한국의 점유율이 좀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는 게 저희 개인적인 바람이고 우리 그 전통주를 많이 소비함으로써 농산물을 팔로 걱정이 없는 그런 농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지역 농가에 미치는 효과도 정말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흐름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고요. 이 양주장을 방문하면 또 원주 특산주의 매력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다고요. 네, 우선 유명 연예인과의 협업으로 높아진 인기가 시장에서 얼마나 지속될지도 중요한데요. 이 브랜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토토미의 인기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명 소주 외에도 양조장에서 만드는 독창적인 지역 전통주의 가치도 널리 알려져야 할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진다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판부면 신촌 계곡에 위치한 이 양조장은 벌써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양조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또 술을 직접 빚어보는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술에 대한 열정과 지식을 쏟아내는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양조장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 견학 현장과 김원호 대표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숨을 무조건 잘 쉰다고 습성이 더 잘 되는 게 아니고 알코올 도수는 뭐 한 0.3도에서 0.5도 정도 증발을 하고요. 그거를 없어지는 양을 엔젤 쉐어라고 해요. 네, 천사가 가져가요. 네, 천사의 몫. 일단 시음 가능하고요. 저희 양조장에서 나오는 술 모든 걸 시음 가능하고요. 재수가 좋으면 증류가 막 되고 있는 상태에서 증류주 원주도 시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 그냥 바로 오셔서는 체험이나 이런 게 좀 불가능하고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5명 이상 시음과 술 이야기 그리고 현장 탐방도 가능합니다. 네, 사실 원주 지역 입장에서는 정말 반갑습니다. 토토미도 대량 소비가 되죠. 또 공장도 계속 지으면서 이 고용 창출도 되고요. 앞으로 어떤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모월은 원주쌀의 10% 이상 쓰는 게 목표입니다. 작년에는 2공장까지 지었고 올해 3공장을 지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비결을 정직한 술빚기와 원주쌀의 맛 덕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주쌀의 특별한 맛과 정직한 술빚기가 궁금한 분들은 지역 특산주 양조장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에서 술을 사랑해서 이렇게 인정받는 술을 만들기까지의 대표님의 스토리까지 들어볼 수 있는데요. 원주천댐 관광 단지가 조성되면 방문객도 더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인희 리포터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